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보시겠어요? 많아요. 사실 얘는 지금까지 나를 케어해줬고 얘는 결혼하고 인연도 끊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얘한테 준다고? 반대로 자녀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 재산 뭐 우리 집 너한테 줄게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언니 뭐 오빠들하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50대 전후 세대가 가장 많으시잖아요. 어때요? 위로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들은 이슈가 있어요. 내 자녀한테 상속, 그다음에 이제 증여. 또 50대인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한테 사전 증여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50대 전후 세대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상속 증여, 그다음에 주택 양도에 관련된 세금 이슈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돈이 되는 정보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윤나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절세TV 대표 세무사고요. 윤나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절세TV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부자이신 분들, 고객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그거와 관련돼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상속에 대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고객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가 4명입니다.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형제 수대로 그냥 4명이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지, 유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듣거든요. 네.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첫 번째는 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이 우선이긴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는. 네. 근데 유언이 없으면은 뭐 법적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가족 간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면은 법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를요? 네, 원래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잘 안 되죠? 이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게 안 되면 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데 네. 이 법적 지분도 민법을 저희 상법,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민법에서 순위를 준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민법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예요. 직계 비속 배우자. 네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뭐죠? 어렵다. 맞죠. 직계 비속은 자녀분들. 자녀분들. 예, 바로 네. 다이렉트 이제 자녀분들하고 배우자가 첫 번째 순위고요. 근데 이제 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직계 존속하고 배우자예요. 배우자. 예,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또 부모님. 또 그러니까 결혼을 한 배우자의 부모 아니고 피를 네. 같이 나눈 이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네. 예, 그분하고 배우자가 두 번째 이제 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다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는 형제자매. 형제자매. 근데 만약에 이제 형제자매도 없다. 네. 그러면 사촌이네 반계열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옛날 드라마 보면 네. 이제 숨어 있는 자녀 갑자기 네.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자의 손녀가 사촌이고 그런 경우들이 위에 있는 순위들이 다 매겨졌는데도 이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사촌이네 반계열족인데 그래요. 법으로 이제 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순위면은 제가 아까 자녀하고 배우자라고 배우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녀들은 다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가요. 그럼 여기 질문에서 이 형제 4명은 25%씩 가져가겠네요. 다 동일한 지분을 갖고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뭐 딸, 아들 이렇게 그쵸. 있으면 아들한테 더 주고 딸한테 덜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명확하게 딸이든 아들이든 그래요? 나의 자녀면 무조건 동등하게 네. 주는 거고 배우자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배우자는 이 자녀분들보다 50%를 더 줘요. 50%를 더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배우자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해져서 이 자산을 줄 때 법으로 이제 50%를 더 줘라. 그럼 만약에 그 사례는 사실 이제 배우자가 없고 네. 형제자매만 있기 때문에 그쵸. 동일하게 n분의 1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배우자분이 계셨으면은 형제는 n분의 1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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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요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제 1.5 아까 50%를 더 받는 네, 더 그런 받는 거군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이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보시겠어요?
많아요.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딸도 아들도 다 동일하게 내 자녀이긴 하지만 장남 쪽으로 그죠. 팔이 많이 굽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 재산들 아들 딸 다 나눠 갖는다면서요. 근데 나는 아들한테 첫 장남한테 더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군요. 참 돈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혈연 관계도 이렇게 갈라놓을 만큼 그런 참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른 것도 좀 그런데 사실 상속 관련돼서 이런 거 상담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얘는 지금까지 나를 케어해줬고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네. 병원 갈 때도 같이 해주고 얘는 결혼하고 인연도 끊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얘한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자녀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내가 다 부모님 케어했는데 사실 부모님이 구두상으로는 내 재산 뭐 우리 집 너한테 줄게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언니 뭐 오빠들하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데 진짠가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참 애매한데 그렇군요. 문제는 법으로 제가 아까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이 법적 지분대로 주지 않으면은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거를 그래요? 할 수가 있어요. 받아낼 수가 있군요. 예, 소송에서 50%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제 부모가 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을 남겨놓는 게 좋겠네요. 아예. 저 유언도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사전에 증여한 부분은 조금 많이 전에 증여하시면은 큰 문제도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금 정리하시는 게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채무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 빚이 많은 걸로 압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가 있는 시가 15억 정도 하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아버지로부터 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나요? 그리고 미리 받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 포기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제 자녀에게 그게 승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속이 내가 뭐 받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가 봐요. 이 질문을 보니까는. 네, 원래는 당연히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은 받는 게 맞는데 네. 피상속인 분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네. 혹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좀 잘못돼서 빚을 많이 두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을 받는 건 좋지만 빚을 이제 승계받게 되면 네. 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 상속 의무자면 포기 서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상속 포기 신고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내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네. 이 포기 신고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 나의 자녀한테 그게 또 이렇게 그렇죠. 이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이제 포기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상황은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네. 보통은 돌아가실 때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데 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돌아가시기 좀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을 때 갑자기 자녀들한테 증여를 다 해버리고 네.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시점에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네.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국가에서는 법에 뭐라고 지정을 해놨냐면 네. 돌아가실 시점에 갖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네. 그러니까 상속인들 배우자하고 직계 자녀가 일반적이니까 이분들한테 미리 준 자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아, 그래요? 상속 당시에 상속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사전 증여 재산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 빚이 많으니까 사실 재산은 없지만 과거에 지금 사전에 3억 정도 네. 증여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 이제 갖다가 엎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그래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긴 있어요. 한정 승인. 예, 이거는 이제 재산이 이렇게 있고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받는 거죠. 그런 것도 한도로. 있어요? 네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네네. 이 부채까지 상속 받아서 그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상속 시점에 이걸 반드시 좀 알아보고 이게 받아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70대 중반이시고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중 한 채를 제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증여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증여 말고 상속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분은 무주택자이고 어머니는 안 계셔서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은 이제 저 혼자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 고민은 증여를 받을까 상속을 받을까 이 두 가지 갖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지인분들끼리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던데 그럼 증여를 미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많이들 네.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상속 공제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는 기초공제 2억 원, 그러니까 내가 네.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원래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네. 인적 공제라는 게 더해져가지고 추가로 계산이 되는데 네. 이렇게 합산한 금액하고 실제 5억 원하고 큰 금액을 위주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게 되면 네. 5억까지는 상속인들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5억까지는요? 네,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된다. 네. 그러면 5억 플러스 최소한 5억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죽을 때 배우자한테는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이제 꼭 안 줘도 돼요.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해도. 그럼 제가 그래요?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나의 이제 상속인들인 직계 자녀나 이제 그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최소 5억에 저 배우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해지면 10억까지는 세금 없이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네.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10억이 안 되시는 분들도 네. 미리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사례처럼 네. 주게 되면 기본 5억까지 하는 건 맞는데 네. 사전에 준 거를 그 상속공제 한도에서 빼기 때문에 10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5억에서 10억 사이의 금액 7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고 네. 더 적게 상속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증여는 네.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서 줄지 말지를 정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재산이 뭐 5억에서 10억 사이인데 배우자가 없다. 그럼 네. 5억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비과세 한도에 들어오면 가만히 계시면 네. 되고요. 이게 넘어섰다.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주는 게 주는 게 좋아요. 좋죠. 네. 그래서 이 한도를 넘어선 분들은 사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가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일반적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주는 게 낫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상속 재산의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좀 선택지가 좀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상속세가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 네. 미리 증여했다가 상속공제 10억까지 해서 10억까지 세금 안 낼 수도 있는데 사전 증여를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낸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게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올 때가 있으시잖아요. 반드시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진짜 몇 천에서 몇 억을 세금으로 날아갈 맞아요. 수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많아요. 꼭 상담 받으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요즘 인터넷이 참 좋아요. 맞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더군요. 일단 이게 뭐죠? 저도 처음 잘 모르는 용어인데. 네.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거는 부모님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동거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속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좋은 거네요. 아, 네,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는 사정상 어머니에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6년 중에 따로 산 1년을 빼고 5년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이때부터 10년을 함께 거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고요. 이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직계 비속이라든지 배우자가 함께 그 집에 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는 추후에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집을 받아갈 수가 있는 네.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네. 법적 취지에도 적합하게 보는 건 거죠. 왜냐하면 법에서는 동거복량을 한다든지 부모님과 합가를 한다든지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상속세에서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이게 효도하게끔 만들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상속인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집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가 상속 받았을 때 그 주택 가액에 대해서 100% 네.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록 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어차피 네. 6억까지예요. 이거까지. 네, 주택 가격의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는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게 그래요. 첫 번째 요건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같이 살았어야 돼요. 그래요? 10년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10년 이상 있다 부모님은 어차피 이제 네. 일단 과거부터 돌아가신 시점까지가 네, 알겠습니다. 10년 이상인데 이 기간에는 미성년자이면 안 돼요. 그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어차피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네요. 네,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 이상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었고 네. 피상속인은 집이 여러 채면 안 돼요. 네. 피상속인은 집이 한 채여야 되고 상속인은 집이 없어야 돼요. 이거 복잡하네. 그러니까 조건들이 10년 이상 부모님과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고 집이 한 채만 있으셔야 되고 받는 상속인은 집은 또 없으셔야 되고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실무적으로는 이걸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못 받네? 아니요. 재산이 이미 있어서. 재산이 왜냐하면 있어서? 상속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1%도 채 안 돼요. 내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비과세안도 아까 제가 막 10억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과세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이 피상속인이 집이 한 채고 상속인은 주택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렇죠. 많지 상속세를 않잖아요. 받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요거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택을 사지 않고 그런 분도 있겠네요. 상가나 이런 식의 뭐 수익형을 만들어 놓고 부모님 거를 상속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택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조금 많이 인식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법에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우자 간의 상속 공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 내용이 아버지가 지난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소유하셨던 자산이 시가 20억 정도 되는 건물 하나입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저희 형제가 2명인데요. 이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 달에 20억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건물을 어머니가 상속을 다 받아 양도하시면 상속세 부담이 없나요? 이게 이제 요새 질문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상속 다 받아서 양도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나요? 그리고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의외로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법적 상속 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동일한 순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이 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재산을 모으는데 네. 배우자가 혁혁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배우자한테 50%를 더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우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제가 아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5억을 더해줘서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억이 아니라 이 5억이 30억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그래요? 5억 해주고 5억에서 30억을 더해준다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30억까지는 배우자가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네.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한도라는 걸 정해놨어요. 네. 최대 한도가 30억인데 네. 이 30억의 기준이 뭐냐면은 민법상 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전체 자산 중에서 1.5%를 더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1대 1.5만큼을 받기 때문에 전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이제 3.5분의 1.5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실제 받은 재산하고 30억을 비교해가지고 네. 실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 소급해서 한다면 배우자님이 실제 30억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 법적 한도를 계산했을 때 30억이 안 나와요. 한 7, 8억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게 되면은 30억까지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7, 8억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30억을 배우자 상속 공제를 다 받으시는 분은 재산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많으신 분들이라는 거를 이제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릴 게, 배우자랑 이렇게 만약에 자녀가 둘이가 있고 배우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실 때 네. 부모 어머니인 분이 네. 나는 1.5를 더 받는 건 맞는데 어차피 나한테 넘어와서 세금 내고 내 거를 자녀가 나중에 또 상속을 하면 세금을 또 내니까 네. 나 안 받을래 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협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네. 이럴 때는 상속공제를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10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기본 무조건 배우자가 있든 없든 5억은 해주는 게 맞고요. 추가 5억은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살아있고 나 자산 안 받고 나의 자녀한테 다 줘도 돼. 네. 그래도 5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10억까지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은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도가 그거에 있다. 맞게끔 해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 양도세 부분. 네. 네. 그 상속이라는 거의 신고는 네. 돌아가신 그 달부터 네.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상속세 신고라는 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6개월 안에 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네. 처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팔기 때문에 그쵸. 시가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네, 맞아요. 상속은 부모님 걸 제가 받으니까 시가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줘야지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확히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6개월 안에 처분되면 결국에 지금 시점의 시가는 6개월 안에 판 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가 훨씬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도세가 안 나올 수 있죠. 아. 이 재산을 그렇죠. 받을 때 상속세는 나와요. 어차피. 근데 상속세를 냈고 시가가 이만큼이라는 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팔 때도 요것보다 싸거나 적은 금액으로 그렇군요. 팔면 네. 상속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판 6개월 되는 왜냐하면 신고가 이때 해야 되니까 6개월 안에 하게 되면은 상속세는 나오지만 양도세는 양도로 인한 이제 취득하고 매매했을 때 그렇군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네. 때문에 양도세는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아이고, 오늘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